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교수 송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바라보는 중국, 쳐다보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중국에 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와 중국은 그동안 역사를 보면 우리와 아주 가까웠던 적도 있었고 아주 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아주 먼 때입니다. 아주 먼 때죠.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들의 만남은 의리와 신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의리와 신의를 갖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국가 간의 관계는 달라요. 국가 간의 관계의 첫 번째는 의리와 신의가 아닙니다. 의리와 신의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셈법에 의해서 이익되는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요. 전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죠. 전쟁을 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두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와 중국은 정치, 경제,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아주 심각한 대척점에 딱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우리는 떨어져서 그냥 난 보기 싫어, 너 안 볼래, 그럴 수는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도 국가 교역량으로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보지 않을 경우 안 보고 살 수 있는 친구 간의 관계면 나 더 안 볼 거야 그러면 되겠지만 중국과는 그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는 나중에 이런 곤란한 상황이 또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밀려서 나와요.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는 다른 양상이죠. 그것도 많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 민감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얘기를 안 하고 끝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냥 묻어둘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혹시 방법이 없을까? 혹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어떤 방법이 될까? 그런 방법을 찾는 시간이 아마 오늘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16년 전이었어요. 네.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에 120개 도시를 방문을 했답니다. 본인이 직접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힌 사업가였고 한때는 직원이 1000명이나 두고 있었던 그런 회사. 대단히 성공한 경우였죠. 그런데 그 회사가 완전히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까지 하려고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기에 성공을 해서 그 공식 직함만 제가 보니까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론이 아니라 본인이 16년 동안 120개 이상의 도시를 뛰면서 과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교류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우리한테 한번 제시를 해줄 분입니다. 자, 김병일 이사장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제비즈니스센터 이사장 김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 잘생기셨는데 또 도시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 고향이 도시인가요? 그 도시로 봐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굉장히 그 농촌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시골 마을이 아니라 네. 정말 제가 한번 그 당시에 저희 주소를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북 영천, 그 당시에는 군입니다. 영천군 화산면 덕암이동 52번지. 그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마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마의 형태처럼 해서 9가구가 살던 정말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보다 저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 경운기를 그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중학교 때 등교 수단으로 배울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농촌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구나.
학창 시절에 제가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직업 학창 시절에 직업이 있었다고 하셨던데 그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뭐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님, 부모님을 도와서 영천에서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 그러다고 해서 뭐 저희 집이 이제 부유하지 않았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그냥 그 어릴 때에 막연히 많은 경험들을 쌓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많이 했던 거로는 이제 주유소 그리고 뭐 자동 세차장 그리고 뭐 그 건설 현장 그리고 핸드폰 판매 그리고 카드 판매 레스토랑 뭐 호프집 노래방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데 그 많은 어떤 다양한 일들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택시 운전을 하다가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산학금을 그렇죠. 산학금이죠. 그 당시에 제가 6만 8천 원이었는데 네.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반대로 아침에 했던 일을 가지고 저녁에 산학금을 미루고 저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주유소에 할 때는 제가 네. 그건 정말 바로 잘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유차에다가 제가 휘발유를 넣은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의 어떤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 처음에 이제 16년 전에 진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 진출하실 때 어떤 업종으로 진출하셨습니까? 그게 벌써 2001년 7월인데 제가 처음 진출할 때는 이제 그 우리 그 전자 쪽에 붐이 좀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전자 쪽에 그 PCB 회로기판 제조라는 제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는 이제 SMT라 그러는데 네. 작은 회로기판에 칩을 이제 장착을 해서 그 구동을 시키는 그런 회로기판 생산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그쪽하고 전혀 실무 경험과 어떤 경험이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배움은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대학의 이제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그럼 또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중국의 이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의미로 보면 맞을 것 같지만 하지만 전자 쪽하고는 전혀 그렇죠. 무관했던 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네. 중국을 가면서도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 정말 무식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중국에 대한 상식 또는 중국어도 모르셨을 텐데 그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업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2001년에 들어가서 2003년 말쯤에 제가 이제 한번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저희 어떤 경험의 어떤 부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오다를 이제 주려고 했던 물량 기업이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한 3개월 만에 이 말레이시아로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회사만 믿고 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회사는 믿고 갔죠. 근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어떤 운명이죠. 뭐 기업이라는 데가 저를 믿고 무조건 간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2003년 말에 그렇게 한번 사업이 실패를 경험을 했고 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그 미국 금융위기 때 정말 네. 큰 경험을 했었습니다. 큰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감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네. 2003년 말에 있었던 그 시련의 아픔은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정도의 아픔 네. 정도였는데 네. 2008년도에는 독감 중에도 그런 독감이 없는 거야.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직원이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되었었는데 또 상당히 2003년에 시작을 해서 다시 2008년에 오기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기업의 규모도 나름의 어떤 규모를 갖추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극단적인 사고도 생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또 그런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지금도 고향에 계시는 우리 영천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아내이자 우리 토끼와 여우 같은 우리 또 자식들이 늘 떠올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외모만 봐서 전혀 그런 고통이 없었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그야말로 1,000명의 직원을 이끌다가 순식간에 그런 부도가 나고 그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드롭되고 포기하고 마는데 그거를 극복했을 만한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병일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팁을 좀 얻을 건데 첫 번째 팁은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떻게 그걸 일어났어요, 다시? 네.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다시 할 수 있다는 분명히 저는 그런 어떤 자신감은 있었어요. 아, 죽기보다 뭐 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거기까지. 네네. 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음, 할 수 있다, 음, 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우리 그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야, 우리 저 김병일 사장은 음. 늘 긍정맹인이라는 거죠. 아, 근데 긍정 앞에 저한테는 늘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초긍정에 저는 사나였습니다. 네, 늘 보면 초긍정이래요. 아, 저 사람 뭘 먹었나? 아. 초긍정이라는 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영천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어르신이 네.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오, 부자셨네요, 그럼. 뭐 부자까지는 아니었는데 어. 하여튼 자동차를 사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버스를 실제로 타보지를 못했어요. 그 시골에 있었지만 음.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원 없이 정말 버스를 타봤습니다. 아. 원 없이 버스를 타봤는데 그때의 버스의 그 금액이 요금이 1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RMB로 1원이면 지금 요즘 뭐 하면 한국 돈 한 170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때 요금을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도 이렇게 워낙 멋쟁이시지만 저도 이렇게 중국 가서 한국 사람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늘 이렇게 슈트를 입었어요. 아. 사계절 정말 그냥 긴 소매에 아. 긴 셔츠에 이렇게 슈트를 입었었는데 이 버스를 탈 때의 어떤 좀 이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거는 좀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이렇게 여름철에도 버스를 타면 그 가끔 뭐 이 중국인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남자들 보면 우통을 다 벗고 타지 아, 않습니까? 그래요, 버스를? 예예 버스를 그렇게 타요. 여러 지금 사람 있는데요? 네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 예, 그런데 왜냐하면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뭐 멀쩡하게 생겼던 사람이 슈트를 입고 음. 땀은 뻘뻘 나죠. 예, 땀은 쭉쭉 흐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쳐다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긍정의 어떤 신호 메시지를 제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절대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차가 없을 거는 아닌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또는 아니면 야 분명히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차를 두고 왔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두게끔 제가 계속 긍정의 이제 신호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눈을 맞추면 네. 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니하오. 그럼 또 웃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어떤 시기들을 저는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다시 다른 사업을 하셨을 텐데 어떤 사업으로 재기를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원래 제조 쪽에 뭐 어떤 경험도 없었고 네, 네. 또 사회 경험도 없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중국을 바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중국 언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까 제가 제조업하고는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지 않나 나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아이템 중에 저희 자사 브랜드의 온수 매트를 제가 그래도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온수 매트. 네네네네. 네. 그래서 나머지 어떤 제조업들은 제가 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뭐 네. 버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보여. 버려줬죠.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온수 매트만큼은 제가 꼭 이렇게 한번 중국의 유통 시장과 제조와 유통을 한번 병행을 해봐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제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국을 다녀본 데가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뭐 선전, 광저우 이 정도의 대도시만 이렇게 다녀봤었는데
제가 온수매트를 들고 저희 온수매트 가방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정열적인데 그 가방을 메고 중국의 2선, 3선 도시를 그때부터 한 120개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서 온수매트를 통해서 또 이 중국의 이런 다양한 1선 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비춰지는 어떤 1선 도시가 아니라 2선, 3선, 4선 도시의 삶이 이렇구나. 여기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어떤 항목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다시 온수매트를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수매트를 계기로 뭐 여기 또 뭐 교수님도 그렇고 주부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국의 이제 주방업체의 1위인 기업입니다. 모모 기업인데 거기 회장님의 제가 제조를 10년을 했었거든요. 10년을 하면서 맨날 제조하시죠. 네네네 2년이 됐었고 그분이 김병일 사장은 다시 재기를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첫 해에 그 회사의 브랜드로 ODM으로 저희한테 500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계기로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삼았고 그 온수매트를 들고 정말 열정적으로 다녔습니다. 정열적으로. 근데 그 어떻게 열정적으로 다니는 지역 중에 섬서성서안이라는 지역에 한국 우수 기업 상품 판촉전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걸 들고 또 갔죠. 대박을 내볼 거라고. 그래 갔는데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저는 판매를 했습니다. 정말 사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한국의 주스 업계 믹스기 업체 1인 업체 회장님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장님이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당신 어디에서 기업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칭다오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행사가 끝이 나고 칭다오에 가면 나한테 꼭 한번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온수매트를 팔고 다녔는데 그 열정을 보시고 제 2의 또 한번 인생의 도약을 해주시는데 그 모기업의 회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로 회장님들만 좋아하시는 겁니다. 얼굴이 그러세요. 그 말씀 들어보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재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요 재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찾고 싶은 팁은 재기할 때 재기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 재기의 방법. 아까는 극복 방법, 재기의 방법이 있다면 뭘죠? 예.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다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 예, 신뢰. 경상도라서 발음이 좀 그렇죠. 예, 신뢰. 그래서 신뢰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신뢰 같다. 신뢰.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해오면서 그 회장님들한테 보여줬던 어떤 나의 어떤 뚝심과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신뢰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보다도 열정인 것 같아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식을 줄 모르는 열정. 그 열정에 모든 분들이 또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져 있는 것보다 어깨를 당당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러한 신뢰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결론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연이 만나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인연이 결론은 사람의 어떤 인맥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맥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제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신뢰,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연이 된 인연,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걸 통한 인맥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모두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과는 관계가 우리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으면 좋아 너네 안 보고 안 살면 돼 이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밀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많이 있어요.
시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사업을 해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그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면 안 들어가고 다른 데 가면 좋겠지만 들어가야 한다면 거기서 성공적인 중국 진출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게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그 핵심 좀 팁을 주실 수 있으면. 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요즘 뭐 정치적으로 보면 또 경제적으로 보면 좀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 17년 정도 있으면서 지금이 가장 또 어려운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국이라는 데가 지리 형학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제가 그 뭐 온수매트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중국을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그 100만이 인구가 이상이 되는 중국이 제가 2010년에 한참 많이 다닐 때니까요. 그때 기준으로 93개였습니다. 100만이 되는 도시가. 근데 지금 벌써 뭐 한 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한 200만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농촌에서 전부 다 도시화로 시골에 있던 우리 농공 그 인민공들이 전부 다 도시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한 200만이 넘었다고 저는. 100만 이상 되는 데가 200곳이 넘었다. 네네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그 직활시의 중경 충칭이라 그러죠. 네네. 충칭이 네. 직활시인데 2010년 기준에 인구가 2,8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3,300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뭐 5천만으로 보면 되나요? 네, 네, 5천만으로 보면 거의 한 나라와 거의 맞먹는 도시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2위 상하이, 베이징이 거의 2,500만씩 되는 도시거든요. 네. 그럼 이 세 개의 어떤 도시만 합치더라도 벌써 인구가 1억만입니다. 한국의 정도의 한 2배가 되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여쭤보셨던 어떤 뭐 해법이라고 할까,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어떤 그 뭐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우리가 보면 그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교수님 그 토끼와 네. 거북이, 예. 네, 네. 그 경기 아시죠? 예. 예.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잖아. 거북이. 누가 이겼죠? 거북이. 예. 왜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늦게 간 거 아니에요? 쉬지 쉬지 않고 맞아. 쉬지 거북이 쉬지 않고 맞아. 이분은 정답 전문이시네. 근데 이게 토끼와 거북이를 이렇게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팁을 드리는 걸로 제가 선정을 한 이유는 뭐 일반적인 우리 그 토끼가 그 뭐 실력이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막 달리기 누구나 하면 뭐 빨리 생각을 갈수 하더라도 있죠. 예. 근데 토끼의 가장 큰 실수는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왜냐하면 네. 토끼가 목표를 거북이한테 뒀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내가 쟤보다만 빨리 가면 된다. 네. 그런. 그러니까 목표를 거북이한테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결승선에 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 지금도 어려운 시기지만 들어오신다라고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중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중국에 정확하게 어디에 목표에 진출을 한다라고 해야 된다. 중국의 어떤 도시에? 네네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굉장히 광대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구가 3천만, 2천만이 넘는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중국을 들어간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팁을 드린다면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거북이한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출 지역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자 이제 네 번째 팁을 좀 얻고 싶은데요. 이제 중국에서 잘 버티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들어갔습니다. 사실 기업은 전쟁입니다. 이 총칼만 없지 실은 제가 볼 땐 총칼보다 더한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쟁은 저기 앞에 있잖아요. 저 사람 쏘면 되는데 기업은 안 그래요. 막 뒤에서도 날라오거든 이게. 그래서 잘 버티는 방법이 필요한데 16년 동안 해오시면서 혹시 뭐 들어갈 때도 전혀 모르고 들어가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처럼 중국을 잘 모르는 분이 일반인들이 중국인을 잘 모르는데 김병래 이사님께서 중국인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알면 우리는 좀
그 버티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뭐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경험한 이렇게 경험으로 한 말씀드리면 제가 한 16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상황을 접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가신다든지 아니면 제2국, 제3국으로 가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실패의 두 번의 원인이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있으면서 10년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야 여기서 빨리 그냥 한몫 잡았어 말이야. 한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서 더 한번 크게 한번 성장을 해봐야 되겠다는 늘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에서 내가 지금 다 힘든 시기인 거는 누구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디 여건이나 내가 여기에 목표를 설정을 정확히 했다면 여기에 뼈를 정말 묻을 각오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중국인들이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표정과 감정과 언어에서 그 CEO의 대표에 대한 거를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어떠냐면 저도 늘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힘들어지니까 네. 말버릇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중국, 이놈의 중국 힘들어. 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걸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볼 때 과연 저 사람한테 뭔가를 신뢰를 하고 맡길 수 있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패를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뉘우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혹시나 지금이라도 중국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기업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중국에서 뼈를 묵을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우리 기업화하면 흔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빨리 벌어서 나가야 돼. 근데 상대도 다 알고 있거든 또. 그러니까 완전히 현지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그럼 아까 잠깐 말씀을 언뜻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중국은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 전체로 보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봐라.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나요? 네. 중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만 뭐 14억, 15억이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목표가 분명히 정확해야 되는데 중국은 4개의 직활시 그리고 22개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연변자치구 우리 동포들이 사는 그런 자치구를 포함해서 5개입니다. 그럼 중국의 전체를 봤을 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중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쳐다봐야 되는 이유는 중국이 아니라 31개의 국가로 쳐다봐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거주하고 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의 산동성입니다. 네. 산동성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가봤어요. 네. 그래서 산동성이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산동성의 지금 인구가 1억 2천만입니다. 그럼 한국에 벌써 2.5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1억 5천만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세분화를 시켜보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칭다오. 네. 칭다오 아시죠? 알죠. 칭다오 맥주. 피주. 네. 이 청도의 맥주의 고장이 인구가 980만입니다. 그리고 980만. 네, 980만. 그럼 서울에 거의 서울만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청양구가 230만입니다. 그럼 이게 숫자적으로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비교해서 비교하면 제가 아까 시골 출신이니까 저희 고향 경북 영천이 1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럼 제가 살고 있는 구만 하더라도 영천의 23배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진출한다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산동성 안에 칭다오시 안에
청량구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그러네요. 워낙 중국이 넓으니까 저도 그냥 할 때 중국 진출이야 그런데 아까 31개의 나라로 봐야 된다. 그 말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거기는 또 이 소수민족들도 많아요. 우리 조선 자주족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게끔 그 가야 승산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이제 우리가 받고 싶은 팁이 그거 가면 어쨌든 내가 기업을 하러 가지만 그게 원래 김 이사장께서 옛날에 하셨던 제조업이 됐든 뭐 유통이 됐든 그 중국인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교류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흔히 얘기하는 무슨 관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분들하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팁을 좀 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인데 그 모기업의 이제 대표님이 이제 칭다오에 이렇게 뭐 시장조차서 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가신 거죠? 네네네. 예. 청도에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거래하던 중국의 어떤 바이어가 그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회사를 이렇게 다 둘러봤다는 거죠. 네. 둘러보고 이 기업의 그 상황도 경영 상황도 좋다. 그리고 제품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보통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오하오입니다. 하오. 하오하오 그냥 좋다. 좋다. 근데 이제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좋다고 하오라고 끝난 하면 거죠. 예, 좋다. 야 이제 다 됐구나.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식사를 대접하니까 뭐 맛있게 드시다라는 거죠. 음. 그 너무 기분이 좋게 해서 접대까지 잘해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다 된 거로 다 된 걸로 알았죠. 네. 하오하오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화뭉차사인 겁니다. 연락이 없어가지고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보니까 또 똑같이 하오하오인 거죠. 예, 기다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인이 이제 하오하오라는 말이 좋은 단어의 의미는 맞습니다만은 한국으로 말하면 네네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보시면 흔히 하는 추임새 정도. 네. 네네. 이렇게 왜냐하면 하겠다가 아니고 네네 확정은 아니죠. 그래서 하오하오 하더라도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선 판단을 하고 아니면 앞서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다려야 되겠네요. 기다림. 기다림의 미학. 근데 우리 중국 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중국을 표현할 때 만만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만만디라는 말 교수님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들어봤죠.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음. 예. 근데 이게 만만디라는 거가 중국은 우리 뭐 제가 알기로 우리 교수님이 저 충청도 분이신데 네. 맞아요. 충청. 예, 느리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도는 뭐 빠르다, 다혈질이다라고 하는데 중국도 얼마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역들이 다 있는데 중국은 절대 만만디가 사람이 느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느린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생각과 사고와 결정을 천천히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속단을 해서 급하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 저부터도 바꿔야 될 건데 급하죠. 아직도 한 16년 있으면서 바꾸지 못했는데 좋아 바로 그거든요. 그게 아니라 중국 사람은 행동은 우리 한국인만큼 민첩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천천히 깊이 한다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워낙 넓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언어를 잘 모르는데 2선, 3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직도 개척할 만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이 사드의 어떤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좀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한데 그래도 만약에 중국을 진출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1선이라든지 1.5선 도시들은 그게 대도시죠.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션전, 뭐 광주. 1선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있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도시의 성장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1선 도시 그 중국에서 1선부터 5선 도시로 나누는데 1선 도시와 1.5선 도시는 이미 진출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미 많이 진출했으니까. 네네. 왜냐하면 한국인들도 워낙 또 외국 기업들도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편한 말로 때가 많이 묻었다고 봐야 되죠. 아, 그래서 반대로 저희가 모르는 음, 3선, 4선 그리고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도는 도시 아직도 때가 묻지 않은 기회의 땅이 많다라고. 그래서 1선과 1.5선 도시가 아니라 2선 이하, 3선, 4선 도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만 가지신다면 아직까지는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하고 계시고 프랜차이즈 쪽으로 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 거는? 이 아무래도 저도 이제 기업가지 않습니까? 네. 기업가다 보니까 시기에 민감해야 되고 시기의 변화에 빨리 발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위기가 언제든지 또 내일 우리 뒤에 뭐 도사리고 있다라고 늘 그 기업인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제조업의 그 유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유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어떤 그 새로운 아이템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드의 어떤 영향들은 아직까지는 있지만 중국인들이 그래도 한국의 음식에 대한 동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요? 네네네 한류의 어떤 드라마에서 비춰줬던 한국 음식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시점에서는 한국의 어떤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저를 중국에 도입을 해서 또 그들의 입맛을 좀 이렇게 사로잡아 볼까. 유통업에서 다시 한국 음식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뭐 이 방송에서도 이게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를 한번 제가 짚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드 문제라는 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나오기도 하고 있는 사람도 밀려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가 중국 들어가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도 많이 현재 갖고 있고 네. 그걸 뚫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또 한국 진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은 뭡니까? 만약 있다 그러면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사드가 하는데 왜 네, 그걸 네, 네. 중국에 가야 되느냐? 나 같으면 안 갈 텐데. 그죠? 여러분 그죠? 그렇죠. 사드 때문에 민감하죠. 예, 저도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개척을 하지 않고 그냥 안주를 한다면 우리 또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힘은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중국에 들어올 때 저는 네. 이렇게 압축드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중국에 들어올 때 뺏기는 기술을 스킬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뺏기는 기술이요? 네. 빼앗기는 기술? 빼앗겨 주는.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빼앗겨 주는 기술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그 모방 위조의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감추고 비밀리에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제가 프랜차이즈로 말씀을 드리면 그 레시피 매뉴얼 비행기도 뺏기고 뭐 다 하는데 다 카피가 되니까. 예, 그뭐 매뉴얼 뭐 레시피 못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한테 빼앗기는 기술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다 준다는 생각으로 내 모든 걸 다 줄게. 주면 우리 뭐 갖고 와요? 그래서 네. 반대로 빼앗기는 기술이 필요하고 네. 모든 걸 줌으로써 그들한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기술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나는 여러분들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겨 드릴 테니 나의 모든 것을 드릴 테니 나는 너희의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마음을 빼앗아 오겠다. 빼앗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기술과 빼앗는 기술만 가지신다면 뭐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쉽지 않은 상황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참 고민이 많을 텐데 그거는 참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 가면 보호하려고 그러고 카피 안 당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어쨌든 카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고 대신 마음으로
혹시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보면 그동안 뭐 사드 때문에 힘들고 했겠지만 본인이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친구 관계가 되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다양한 기업 활동 말고 뭐 공식 직함이 보니까 16개가 되던데 활동도 많이 하시던데 네. 어떤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들어갔던 시기 자체가 제가 이렇게 아직도 좀 젊습니다. 예, 외모는 이렇지만. 네. 지금도 젊어 보이네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젊은 시기에 이렇게 사업 활동도 하고 또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맡게 되는 직책들이 뭐 한 16개 정도 현직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또한 제가 즐기고 열정적으로 하는 또 그것이 결론은 기업을 하는 데에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주재하고 있는 청도시 청양구에 제가 그래도 최연소 한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네. 머리 염색한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중국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왜 중국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본인의 앞으로의 또 지금 젊으시니까 계획과 목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네. 다른 것으로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최근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니까 그걸 뭐 필두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외식 프랜차이저의 이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중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차피 설 자리가 많이 없다라고 본다면 뭐 4대 역량과 또 뭐 이런 국가 간의 어떤 뭐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잘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빼앗기는 기술 또 빼앗는 기술을 스킬을 가지시고 중국에 들어오시면 또 들어오실 때 저는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그러한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될 조금만의 어떤 노하우를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국에 있다 보면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과도하게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해왔는데 그게 계획 없는 성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 어떤 하나의 단지를 하나 조성을 했는데 왜 저기다 저 단지를 하나를 조성을 해놨을까라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계획에 의한 무섭더라는 특히 거죠. 중국은 특히 그렇죠. 네, 네. 정말 계획에 의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실 때 결론은 어떤 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들어오고 또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그 문화 그리고 기술 정말 제가 이거는 카피를 해서 가져오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 중국의 좋은 어떤 기업의 아이템 그리고 문화를 한국에 가져와서 제가 힘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좁게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아까 목표인데 이 좁게로 보면 또 제 고향 영천에 가서 또 먼저 이렇게 지역 우리 발전에 야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하면 내가 살고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내가 태어났던 고향이 조금 더 선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좀 전개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김 이사장님께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늘 얘기를 쭉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요 5가지 팁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게 본인도 전부를 잃었다고 했잖아요 막 나중에 극단까지 갔으니까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였었고 두 번째 팁은 그럼 재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인맥이 자기 자신을 살렸다 근데 인맥은 누가 만든 거냐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성공적인 진출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냐. 지금 중국 가기 다 싫어하는데 근데 가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랬더니 토끼처럼 목표 설정에 실수하지 마라. 정확하게 목표 타겟을 정해서 거길 가야지 안 그러면
네 번째는 그럼 기왕에 잘 들어갔으면 중국에서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버텨야 살아야 돈도 벌 거 아니야 또.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것도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벌고 빠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국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중국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속지 말라는 얘기죠. 뭐에? 하오에. 하오. 그럼 좋아한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국가 간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어쨌든 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준비를 한다면 우리한테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